네, 시장의 마지막 전략은 마감 스포트에서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 시장이 던지는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두 분과 함께 종목별 이야기 나눠봅니다.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모셨고요.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양대 시장 분위기는 플러스권. 오전장에 좀 밀리나 했더니 다시 또 금세 올라갑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롱뷰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수급 이동이라는 측면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뭘 사도 꼭지에서 사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시장인 걸까요? 종목별로는 어떤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할지 두 분께 점검 받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반도체 아니고 어제 불기둥을 쏘아 올린 카카오부터 점검해 드리고 싶어서 사실 어제의 연속 추세가 오늘까지 양봉으로 나타날까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고 더 가는 추세일까를 기대하겠는데 글쎄요, 오늘 거래가 그렇게 적지도 않습니다. 꽤 있는 음봉도 나타나서요. 어떤 흐름으로 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적혀져 있다시피 JP모건이 카카오를 포함한 그룹 전반의 급등을 좀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죠. 심리가 궁금합니다. 이제 막 가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 정도 올랐는데 JP모건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니요? 어떤 평가 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찐 AI 인공지능 수혜주를 찾는다고 하면은 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 두 종목이 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네이버랑 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계열사가 많이 쪼개져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치 평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네이버보다는 좀 불이익을 좀 받는 부분이 있다. 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전 정권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좀 안 좋은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 정권이랑 이렇게 콜라보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긍정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향후 계속 이제 실적을 좀 체크를 해 가면서 정말 콜라보가 이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는지 안 내는지 이렇게 돌다리를 좀 두들겨 보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입은 좀 멀리 하자라는 의견이실까요? 네, 어제 꽤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올랐기 때문에 일부분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화드려서 말씀드리면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주 전반적인 강세가 신정부 들어서 맞물려졌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과열 양상 또한 같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한다면 부정의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챙겨 봄직하네요.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박스권 돌파가 나왔고요. 무시할 수 없는 대금 거래량이 어제 확인이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미련을 갖게 하거든요. 김신 팀장님, 지금 기회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뭐 이슈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었을 때 어제 거래량을 동반해서 박스권 라인대를 뚫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고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되었을 때 카카오 그룹주들 역시 함께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이제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유입이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놓고 보게 되었을 때 카카오를 내가 선택을 할까? 이거입니다. 당연히 그 이슈를 보게 된다면 저는 카카오페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5월 23일부터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긍정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긴 하나 다만 지금 자리에서 접근을 하기에는 이슈적으로 보나 다른 요소로 보나 좀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박스권 상단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아래 박스권 라인대로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이 라인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유의미한 게 그래도 어제 올랐던 절반봉은 그래도 지켜주고 있다는 점들이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다만 추가 상승에 대한 요소가 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47,500원까지는 그래도 좀 하방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47,500원 라인대 지지를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할지 고민을 하는 요소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려보도록 할게요. 47,500원. 5일선이네요.
그 부분까지 일단 조정 가능성을 용인은 해두고 그 자리에 왔을 때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매수를 할지 결정해 보자. 사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카카오 다뤘을 때는 모두 긍정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부정과 관망이어가지고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 잘 들어보시고 시장이 날마다 진화를 하니까 그 심리에 맞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정리했고요. 자, 반도체로 넘어가 보시죠. 이어서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주요 종목 가운데 그래도 플러스로 지키는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온도차가 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반짝 6만 원 선을 보여줬고 삼성전자 살래, SK 하이닉스 살래 사실 이것도 정말 말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 보자고요. 사실 저희가 처음 모시는 거라서 반도체에 대한 뷰가 어떤지를 처음 듣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현재 구간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재료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뭘로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번 주에 3천을 넘을 수가 있잖아요. 네, 긍정적인 좀 기류가 온다고 하면은 넘을 수 있는데 그래야 되는 그 선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가총액이 높은 이 반도체가 필수로 올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이 하이닉스 역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워낙 많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실내로 이제 HBM3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하이닉스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이 다음 세대 H4에서는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뭐 하이닉스의 독점이 이어질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반전이 이어질지는 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한다고 하면은 좀 상대적으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는 게 좀 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삼성전자가 안 좋다 하는 얘기가 작년부터 이제 1년 넘게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분명히 뭐 이재용 회장도 거기에 대한 이제 만반의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좀 역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가면서 두 종목 다 매수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좀 더욱더 좀 물량을 좀 실어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라리 삼성전자를 담는 것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홍 과장님, 그러면 HBM에 대한 얘기 상관없이 단순히 시장으로 봤을 때 더 올라갈 여력이 크기 때문이다가 단연히 1번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뭐 기존 이제 가전이나 뭐 휴대폰 시장 역시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침체기를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거기에 대한 좀 반등을 좀 뭐 전 세계 나라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바스켓으로 좀 외국인이 산다고 하면은 개별 종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큰 바스켓 매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 물량 비중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6만 원을 찍고 오늘 좀 하회를 하는 그 수급 주체가 어떻게 보면 외국계에서도 많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도 조금 힘에 붙였다라고 봐야 할지 오늘도 동반 매도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6만 원까지를 목표로 잡고 단기 트레이딩의 성격 이제 지난 과거고 지금은 이렇게 눌러줄 때가 기회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고 해도 오늘 그렇게 대량 매도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루 쉬어간다. 그렇게 좀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이고 그간에 답습했었던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잊어라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무게를 조금 더 많이 주셨고요. 김신 팀장님과는 SK 하이닉스 한번 접근법 얘기 나눠보죠. 사실 고가를 뚫어주진 못했습니다. 근데 재료 가치로 보면 물론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높게 평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은 모든 투자자들이 알 것 같기는 한데 시장이 좋다라고 했는데 고가를 더 뚫어주는 SK 하이닉스를 기대한다라는 게 너무 과잉된 기대인 걸까요, 김신 팀장님? 뭐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상승률을 보게 되었을 때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건 삼성전자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SK하이닉스에 대한 뭐 수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실적 성장 기대감에 대한 내용들은 SK하이닉스가 우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에 주가에 다 녹아들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랠리가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굉장히 더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점들 그동안 우리가 코스피 3,000 간다 혹은 그 이상을 간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때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게 지금 조선, 방산, 변압기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왔다면 앞으로 더 주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당연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더 크게 상승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만큼의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상황들, 오히려 그거에 대한 수급들이 SK하이닉스로 몰아갔고 그리고 다른 지주사업으로 몰아가게 되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수 대비했을 때 그렇게까지 큰 상승세를 보여주진 못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게 약간에 대한 관망 심리는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만 원 라인대가 좀 박스권 상단 라인대이긴 하지만 62,000원까지 열려 있다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긴 한데 다만 지금 자리에서 좀 들어갈까? 비중 확대를 할까? 이거는 약간 고민이 드는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대장에 대한 자리, 그러니까 반도체 대장에 대한 자리를 삼성전자로부터 뺏어왔고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2만 원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여전히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점들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지금 자리에서 유동성 얘기가 조금씩만 더 나온다라고 하면 24만 5천 원 라인대는 그래도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와 혹은 기대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게 되었을 때 여기서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매수를 드리긴 하는데 좀 내가 반도체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도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두 분 의견 모두 공통적입니다. 반도체가 가야 시장이 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합의를 하고 계시고, SK하이닉스는 조정 시 매수가 좀 더 예뻐 보인다라는 코멘트까지 SK하이닉스 긍정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더 긍정이었다라는 점 코멘트로 여러분 같이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진격의 방산 가볼게요. 방산 걱정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또 잘 나오고, 그리고 현대로템이 지금 얼타임 하이 신고가 나왔습니다. 진격의 K2전자, 현대로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K2전자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또 양봉을 쏘아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다라고 하네요. 이런 게 궁금해요. 사실 시장의 컬러가 바뀌었다라고 해도 실적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수주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근거가 있는 쪽은 파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컬러상 사는 것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시겠어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웬만한 이제 조선이나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차익 실현하고 이거를 이렇게 더 사야 되나? 그 진입 시점을 좀 노리고 있는데 쉽게 진입하기는 솔직히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시장 판도는 분명 변할 건데 과연 조선 방산이 어떤 방향으로 좀 흐름이 전개될 건지 한번 저도 역시 궁금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 시장이 잠깐 쉬어가는 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조선 방산이 이렇게 이 두 업종이 빛을 발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말 실적대로 잘 가고 경고하고나를 좀 알 수가 있지만 신규 진입은 좀 너무 무리다. 무리고 정말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뭐 홀딩을 할 수가 없고 정말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제 방위비 지출을 좀 삭감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이 무기 수출의 길은 뭐 꾸준히 좀 열리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평가, 이 PER이나 이런 PBR을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분단 국가란 이유로 좀 꾸준히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 무기 수출의 길이 열리긴 열렸지만 초창기 시장이지만은 이 유럽과 이 중동 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이 수출이 더욱더 늘어나는지 그걸 체크해 가면서 좀 더욱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한테 이제 주셨을 때 현대로템 긍정적으로 그래도 보고 계셔서 매수 사인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거는 치고 빠지는 정도의 트레이딩적 성격의 매수인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졌을 때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면에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대 상승장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업종들이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조선 방산이 좀 쉬어가는 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날에 이제 매수를 하고 그 매수를 했다가 아니면 이제 그 다음 날 시장이 좀 조정이 있었다. 그때는 이제 일부 매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에서 빼자라고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시점이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자,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바이적 성격으로 매수, 그러니까 시장이 방산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것은 열려 있다. 다만 또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것도 고려사항이긴 하겠네요. 자, 자리가 늘 부담인 거죠. 김신 팀장님. 사실 우리 이 조방 얘기를 꽤 오랜 기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질문이 같습니다. 팀장님, 지금 밸류적 매력, 수급의 탄탄함 다 봤을 때 어떤 판단 주세요? 뭐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이제 네. 특히나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부터 큰 상승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게 지난 뭐 몇 주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방산주 하락이 나온다라는 내용을 보면은 그때 방산 종목군들 몇 프로 빠졌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항상 이제 1%, 2% 혹은 5%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럼 이제 주도격인 방산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가? 이런 질문들이 항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조정들은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정도였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슈를 보게 되었을 때 현대로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나 폴란드 쪽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좀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나 보나 이제 기업적으로 보나 좀 긍정적인 요소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현재 자리는 좀 부담스러운 요소가 맞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방산을 보게 되었을 때 항상 대세 상승이 나왔을 때 보면은 월봉상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하는데 현재 이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이 이격을 좁히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에도 15%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더 나오기 위해서는 보다 더 높은 상승세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방산이라는 기업들이 추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오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이 조금은 더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현재 자리에서 내가 베팅을 크게 한다 이런 생각 보시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를 잡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지수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3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내가 고객 예탁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섣부르게 비중을 확대하라는 내용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찐인지 아닌지 약간 긴가민가 한다라는 거죠. 바닥권에서 올라간 게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약간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외적인 변수를 보게 되었을 때 목요일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우리의 기대감에 충족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는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 대한 내용들,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품목에 대한 내용들 쪽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불확실성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좀 하락하게 된다면 그때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횡보가 베스트 시나리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 하에서 그런 안정감이 있었을 때는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두 분의 의견이 어찌 보면 공통인데 한 번만 같이 추가 질문 두 분께 같이 드릴게요. 내가 포트폴리오에 그러면 방산이 없다면 트레이딩 바이 아니면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을 쓸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다른 쪽에 비중을 확대하는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송 과장님. 네, 확률상 이제 오히려 이렇게 치고 빠지는 게 사실 정말 신의 영역이긴 신의 하거든요. 영역,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시장이 좀 나쁜 시장도 아니고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좀 예를 들면 뭐 그러세요? 증권이나 아니면은 뭐 지주사 이런 쪽으로 좀 좋은 쪽으로 좀 더 물량을 좀 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증권이나 지주 쪽을 좋게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 팀장님 같은 경우는요? 저는 지금 현금을 조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예.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 목요일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물론 비중을 보게 되었을 때 주식 쪽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다만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좋은 종목군들을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다른 쪽에 너무 눈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저의 성향으로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에요. 워낙 이제 차익을 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서 다시 붙는 게 가능할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추가 질문 드려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 핫한 쪽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정책적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강한 게 아니죠. 이미 미국에서는 얘기가 늘상 있어 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서클이 또 불을 지피면서 흐름이 글로벌리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날,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JP모건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상방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걸 어떻게 살펴볼까요? 새롭다라는 점은 주식시장에서 늘 우선순위 1위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회를 계속 주고 있을까요, 송 차장님? 네, 이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렇게 정책들이 계속 좀 발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선시 되는 게 바로 이 지역 화폐랑 이 스테이블 코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주가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실적보다 좀 먼저 좀 선행해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런 부담감이 좀 있다. 그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제 옥석 가리기는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당장 이제 쫓아가서 사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중에서 정말 진짜 주식을 좀 찾아갖고 좀 실적 체크하면서 분할 매수 접근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당장 사기에는 부담된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럼 눌리면 우선순위로 보겠다라는 의견이실까요? 그렇죠. 네. 사는데 한 5번 이상은 좀 이렇게 나눠서 좀 분할 매수를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지역화폐나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을 한다고 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기존 인프라를 좀 설치를 해야 되고 이 법원에 대한 통과들도 법률에 대한 통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초창기다, 네, 시발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료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론 이제 첫날에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많이 올라온 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정은 단알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시기적 부정이다로 정리하겠습니다. 5번 정도는 분할 매수 관점 갖고 계시네요. 자, 우리 김 팀장님. 놓칠 수가 없는 재료일 것 같은데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눌림을 노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요즘 가면 음봉 없이 양봉으로 가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헷갈리거든요. 판단은요? 뭐 사실 지금 뭐 단알이 그래도 대장격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접근하시려면은 그래도 단알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제어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래도 항상 후발주보다는 먼저 가는 친구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급등해 있는 상황들, 다른 종목군들도 바닥권에 위치해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쪽에 대한 이제 올라타는 전략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고를 드렸을 때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3% 정도의 상승세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자리에서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그리고 좀 국내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슈에 대한 연속성은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미국 쪽에서 서클이라는 기업이 그래도 전일 약간의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견고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서클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추가로 더 나오게 되었을 때 그와 연관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 역시도 함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역시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섹터라든지 이슈에 대한 연속성은 추가로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2,000원 라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어도 이 라인대만 크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 괜찮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씩은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아무래도 3일째 되는 날에 조정세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보통 테마를 보게 되었을 때 첫날, 둘째 날 강했고 셋째 날 오전장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나왔다가 또 그때 다시 한번 물량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전략을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 알겠습니다.
D 플러스 3일에 보통 조정받는 경우도 있고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날 시장 컬러에 따라서 활용이 좀 필요하네요. 좀 시장을 바라보는 눈과 함께 다날은 일단 긍정적으로 두 분 모두 사실상 긍정의 의견이고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 같이 전달드립니다. 자, 큰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볼게요. 최근에 AI 트렌드 다시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눌려있을 때가 전력 인프라는 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정고점 향해서 질주 중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현재 구간 42만 9,500원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7%대 강세가 나타납니다. 외국인이 최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 차장님, 꽤 우리는 이럴 때 다시 고민하게 되는가 싶긴 한데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전력 인프라는 늘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예쁜 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여전히 유효하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주식을 이제 분석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일단 실적이 네. 과연 이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말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보기 때문에 앞서 다날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반영된 시기가 좀 약간 좀 더딜 수 있다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바로 이렇게 그렇죠. 네, 수주가 오는 대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도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인공지능의 근원이 그 전기 에너지잖아요.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 베이스 센터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나 뭐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력 인프라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부족 현상을 좀 겪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한 만큼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여전히 이제 초기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설비 교체 주기가 맞물려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 책정에 대한 그 시장이 좀 어렵다. 그만큼 이제 잠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내용상으로 봤을 때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긍정의 의견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거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눌리면 그냥 땡큐 하면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실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고민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작년 이맘때쯤 더웠을 때 그때도 전고를 돌파를 하면서 쭉쭉 갔었던 HD 현대일렉트릭이 최근까지는 글쎄요 워낙 산전수전을 좀 겪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까요? 박스권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낙폭도 좀 보였다가 이런 어쩔 수 없습니다. 쭉 가는 종목들은 피크아웃 우려를 좀 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이 내러티브와 스토리라고 한다면 지금 전고 돌파 이후에 상방 시나리오도 가능한 건지 자리가 궁금해요. 저는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좀 변곡점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토리라든지 실적 굉장히 좋더라도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변압기 기업들 잘 움직여도 잘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지난 봄 시즌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을 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0만 원 초반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방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고점을 터치를 할 때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이 끊기지 않는지 여부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 기조를 보게 되었을 때 AI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혹은 수급에 대한 연속성이 명확한가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긍정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를 보게 되었을 때도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혹은 이런 인프라 관련 기업들 역시나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 기조는 추가로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전 추가 상방을 그래도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전 고점 라인대 부분, 그러니까 45만 원 라인대 같은 경우가 약간 그 라인대에서 몇 번의 부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라든지 혹은 수급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연속성을 보게 된다면 저는 이제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구간 정고 잡으러 가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분할 매수 접근 충분히 열려 있다. 이것저것 헷갈릴 때는 외국인 수급 연속성 확인하자로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CJ ENM이고요. K컬처 공약 때문인데 사실 이런 것도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쪽과 마찬가지의 견해이실지 궁금합니다. 차장님. 네, 마찬가지로 좀 볼 수가 있고, 네, 어떻게 보면 CJ의 아픈 손가락이 바로 네. 이 ENM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책상으로 뭐 콘텐츠를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뭐 OTT나 웹툰 그리고 뭐 엔터 쪽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좀 워낙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출의 절반이 좀 이커머스나 홈쇼핑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수가 얼마큼 살아나는지까지 그것까지 이제 보면서 좀 조심히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확실히 긍정 주고 계시는 쪽으로 좀 더 확실히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CJ ENM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리 두기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워낙 또 재료가 재료인지라 지금 흐름 또 그동안 안 갔던 쪽에서의 반등이 빠른 시장이잖아요, 요즘. 그렇다면 이쪽도 좀 그에 걸어막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현재 구간에서의 트레이딩 매력은요? 김신 팀장님. 저는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도 들어와주고 있고 연기금 쪽에 대한 매수세, 최근에 이제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5월 20일 이후부터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닥권에서 메이저 주체 쪽에 대한 매수가 그래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을 보게 되었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래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62,000원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뚫어내고 있다는 점들. 물론 오늘 시장에서 8만 원 라인대를 크게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다만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저는 아직까지 지금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단알 쪽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을 때 현재 정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플러스로 한알령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넷플릭스 쪽에 대해서도 배우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가 이건 조금 더 봐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8만 원 라인대를 그래도 돌파를 하게 된다면 8만 6천 원 라인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라인대 올라가게 되면은 10만 원 라인대까지 움직일 수가 있긴 한데 지금 자리에서 8만 원 라인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7만 2천 원 라인대를 지지하는지 여부까지는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고 다만 이제 돌파력을 좀 더 보자. 그에 따라서 상방 여력 좀 더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